그 사업가들이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보통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의 성과를 낸 사람들은 보통 2배 단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짱 치고 올라갈 때 머릿속에 그냥 24시간 내내 다 모든 거를 리섭님, 저는 대학교 4학년 취준생입니다. 리섭님은 과거 옷장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편집자분도 고용을 한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아마 취준생분들이라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모든 기업들이 경력직만 뽑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알바들도 경력만 본다고 합니다. 신입들은 설 곳도 없다고 그러는데 리섭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떤 분은 당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괜찮은 스펙이었어도 기업들이 경력만을 따졌을지 생각해봐라 라면서, 신입이어도 스펙만 좋으면 대부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데려간다면서 핑계라고 하던데, 저는 신입들은 어디에서 경력을 쌓으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리섭님은 경력만 고집하는 기업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분 말대로 사회초년생들의 핑계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들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문제가 없고, 일단 나라 정책이랑 사회초년생들의 핑계인 것도 좀 있고, 정책이 능력 없는 사람들한테도 돈을 너무 많이 주게 책정을 해놨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쉽게 취직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자르는 걸 쉽게 해놔야 신입도 막 뽑아보거든요. 신입도 막,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도 뽑아보고 저기도 뽑아보고 다 뽑아봤다가 정신을 그냥 다 자르면 돼. 그런 기업들도 아무나 막 뽑을 수 있어. 근데 일단 한번 뽑아놓으면은 자르는 시스템을 진짜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못 잘라. 못 자른단 말이야. 막 들어오자마자 다 노조 가입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안전빵으로 기업은 돈은 또 돈대로 줘야 되지, 뭐 맞춰줘야 되고 최저 시급 맞춰줘야 되고 뭐 하지 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그 리스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신입 잘못된 애들 뽑아 나왔자.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라에서 뭔가를, 나라의 잘못이 저는 기업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들의 핑계도 어느 정도 맞기는 맞다고 봐요. 아니면 중소기업 가기 싫어서 결국에는 이러는 거 아니야. 돈 못 버는 직장 가기 싫잖아요. 결국엔 돈 못 버는 직장 가가지고 경력을 쌓으면 되는 건데, 거기 들어가서 경력 쌓기는 또 싫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솔직히 기업에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뭐를 믿고 신입을 뽑나요 대체? 기업도 리스크가 있는데. 영업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양 상담사나 여러 영업직을 보면 돈은 잘 버는 것 같아도 저게 일정하게 오래 갈지 의문이 듭니다. 또 사회적인 시선이 안 좋다고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26살인데 영업을 해보아도 괜찮을지, 그 시간에 다른 걸 제대로 공부해야 될지 리섭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영업해보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왜냐면 90% 이상의 사람들은 영업직을 한 달만 해도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영업직들을 사람들이 무슨 파리하면서 이제 비하를 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 근데 영업직만큼 개빡센 것도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영업을 한번 해보면은 돈 벌기 존나 힘들구나라는 걸 느껴요. 어떤 사람이 노가다판을 한번 나가봐. 노가다판 한번 나갔다 오고 영업직을 한번 해봐. 그러면은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은 열에 9은 그냥 노가다 또 나갑니다. 둘 중에 너 뭐 나갈래 하면은 노가다를 나가요. 그 정도로 영업직이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막 진짜 영업직 뭐 보험팔이네 폰팔이네 하면서 되게 비하를 하지만 영업직 진짜 힘듭니다. 이게 거의 그냥 사회적 지능의 거의 끝판왕이어야 할 수 있는 게 영업직이어가지고, 그래서 경험상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사회성 기르는데도 되게 좋거든요. 결국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말 걸고 막 이렇게 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 살면서 저는 굉장히 큰 경험이라고 봅니다. 한번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의 지갑 여는 게 얼마나 힘이 들던지. 그쵸? 그러니까 영업직을 하면 와 진짜 남의 지갑에서 돈 나오게 하는 게 이렇게 존나게 힘든 거구나, 이거를 진짜 뼈에 사무치게 알게 돼 진짜로. 그래서 영업직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연애도 잘하게 되는 거야. 사회적 지능 레벨이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물론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 영업만 잘하고 연애 못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또 예외적인 케이스로 태클은 걸지 마시고요. 영업직인데 여자만 못 만나는 남자들은 이제 그런 거죠. 여자를 친주딴지 모시듯이 하는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를 남자랑 다른 생명, 너무 그냥 뭐라고 해야 돼, 남자 자체를 2등 시민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남자를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사람을 대할 때나 할 때는 되게 잘하는데, 여자 문제만 오면은 자기 스스로 막 의뢰의 위치로 가가지고 여자한테 막 어이구 이거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하죠. 리섭님께서 비트코인 같은 걸로 쉽게 돈을 벌면 다른 정상적인 일로 돈을 못 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합법적인 돈을 쉽게 많이 버는 일도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그냥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가 여기 있네요. 합법적으로 돈을 쉽게 많이 버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걸로 쉽게 돈을 번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인간의 심리 같은 거를 꿰뚫어가지고 대세 상승을 예측해가지고 그것도 쉽지는 않지. 쉽지도 않고, 일단 근데
이 비트코인 자체가 쉴 수가 없다니까. 이게 막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24시간 내내 켜 있어가지고 뇌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다른 걸로는 돈을 못 버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다 차치하고 뭐 비트코인이 뭐 옳다 그러다 비트코인을 버는 게 쉽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만약에 다른 합법적인 일로 돈을 쉽게 많이 버는 게 있다면은 뭐 해도 됩니다. 근데 막상 시작해 보면은 쉽지 않을 거예요. 100이면 100 쉽지 않을 겁니다. 남들은 나 쉽게 개꿀 빨고 있는 그 일, 남들은 쉽게 막 수천만 원씩 막 버는 그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은 이상하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런 게 있어, 모든 게 다 합법이야, 남들한테 진짜 떳떳해, 뭔가 이게 편법도 아니야, 뭔가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는 편법도 아닌데 남들한테 다 떳떳하게 내 직업을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하는데 뭐 돈이 너무 쉽게 벌려, 그러면은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이 질문자분의 천직인 거예요. 천직인 거지, 이게 그 돈을 쉽게 버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리섭님. 이번 주도 리섭님의 명쾌한 조언을 듣고자 사연을 제보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20대 후반쯤 되니 슬슬 친구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수입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리섭님의 과거 영상 중에 나이가 들수록 친구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영상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친구 사이도 수입에 격차가 생기니 열등감이 생기고 불편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돈을 많이 못 버는 친구와 돈을 잘 버는 친구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으려면 서로를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요? 돈을 많이 못 버는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돈을 잘 버는 친구는 상대방이 열등감을 느끼는 게 느껴져서 서로 불편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리섭님은 주변 직장인 친구들보다 돈을 잘 버는 입장으로서 직장인 친구들이 리섭님을 어떻게 대해줘야 편하게 대할 수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못 버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면은 본인이 더 돈을 많이 버는 입장인 거예요? 직장인 친구들이 리섭님을 어떻게 대해줘야 리섭님도 편하냐는 질문을 하신 거 보면 돈을 못 버는 입장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잘 버는 친구들이 나를 불편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돈 잘 버는 친구한테 장난 같은 걸 치잖아요. 친한 친구면은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그 돈 잘 버는 친구가 나한테 똑같이 했을 때 괜찮은 정도의 장난만 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돈 잘 버는 친구한테 야 이 라고 뭐 친구끼리 그 정도 남자애들끼리 막 특히 20대거나 이러면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돈 잘 버는 애는 돈을 더 못 버는 애한테 야 이 라고 하면은 이게 진짜로 둘 다 장난인데 돈 못 버는 사람은 이상하게 거기서 삔또가 나가기 시작해. 그게 좀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불편해지는 게 있고, 근데 여기에서 진짜 아무렇지 않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베스트인 건데, 굳이 이게 불편하지 않아도 또 이게 직장인 친구들과 이제 사업가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친구들이 만나면은 또 말이 안 통하고 막 이렇게 멀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업가들이 한번 이렇게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요 24시간 내내 머리에 돈 버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도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영상 썸네일 각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몰입의 단계예요. 이게 어떤 거에 미친다고 하잖아. 보통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의 성과를 낸 사람들은 보통 이 몰입의 단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게 짱 치고 올라갈 때 머릿속에 그냥 24시간 내내 다 모든 거를 돈이랑 연관 짓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은 보통 아니래. 보통 이렇지가 않아가지고 만나면은 사업하는 친구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강하게 들어.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은 둘 다 돈에 미쳐있기 때문에 둘 다 기승전 돈 얘기로 가요. 기승전 돈 얘기로 가고, 야 요즘에 뭐가 뜨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막 학생 시절에 야 요즘에 롤 챔피언 뭐가 OP냐? 야 뭐가 15피챔이냐?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야 요즘 뭐가 돈 되지? 아 나 그거 해볼까? 야 광고 뭐 어떻게 돌려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재밌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직장인들과 만나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게 이제 짜증이, 이제 조미수신다는 표현이 거의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막 돈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돈 버는 얘기하고 싶은데 직장인 친구들 만나면은 자꾸 막 직장 상사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얘기가 통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좀 멀어지게 되는 것도 꽤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경우에는 친구가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뭐 어떻게 해도 막 이렇게 많이 자주 만나고 이러는 거는 힘들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제 정말 다 끝까지 올라가서 서로가 원하는 위치에 가 있을 때 만나면은 옛날 얘기도 하고 같이 또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잘 지낼 수 있는데, 정말 이제 흐름을 탄 친구, 이런 친구랑은 직장인은 솔직히 할 말이 잘 없어요. 서로가 재미없습니다. 서로가. 오히려 비즈니스 파트너가 더 가깝게 느껴지려나? 그런 건 있죠. 비즈니스 파트너랑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재밌죠. 말이 잘 통하니까. 리섭님, 흐름을 탄 사업가에게 존예녀 있다고 술 마시러 나와라고 하면 나가나요? 나갑니다. 당연히 나가지. 그러면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또 나 극단적인 반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친구는 안 나와요. 걔는 절대로 나올 애가 아니에요 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반박도 극단적으로 하면 됩니다. 칼이나 있다고 하면 안 나올 것 같나요?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예녀 있으면 무조건 나와. 어쨌든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한다는 목표 자체가 뭔가 남들보다 또 우월해지고 싶고 뭔가 새로운 거를 경험해보고 싶고 막 그냥 그런 욕구들에서 결국에는 그 사업을 한다는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월한 여자를 내가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지. 리섭님의 영상을 보며 매번 배워가는 구독자입니다. 혹시 연애 강의 말고 사회생활 강의 등 뭔가 다른 유료 강의는 만들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딱히 연애 말고 남들한테 제가 감히 뭔가를 가르칠 그런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돈 받고 가르칠 레벨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리섭님. 매일 눈팅으로 영상을 주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하고 싶으나 우선 저의 상황은 판매를 할 상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블로그 교육도 팔고 해본 경험은 있는데 새로운 카테고리로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고민이 특정 주제를 잡고 먼저 컨텐츠를 만들어서 팔로워 및 구독자를 모으고 그들의 니즈에 맞게 그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할지, 또는 판매 카테고리와 아이템을 특정한 뒤 그에 맞게 컨텐츠를 제작해 나갈지 고민입니다. 리섭님이라면 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많은 사업가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팔로워들을 미리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 전략을 짜는 시대에는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건데, 1번으로 말씀을 하신 게 먼저 컨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들을 모은 다음에 그들의 니즈에 맞게 그들이 기대하는 상품을 팔지, 아니면 상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짤지를 고민하시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자가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으로 일단 어떻게든 내 팬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팔려는 게 굉장히 고난이도입니다.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줘도 봐줄 팬들, 내가 뭔가를 판다 그러면 나 자체를 좋아해서 나 자체가 광고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나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키운 다음에 나에 대한 신뢰도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파는 건데, 첫 번째가 진짜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은 뭐든지 다 팔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꿈이 크다면 첫 번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저한테 연애 강의 말고 다른 강의는 팔 생각이 없네잖아. 그러니까 저를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한테 강의팔이라고 욕해. 막 저 강의팔이 막 또 강의 판다 하는데, 난 이것도 사실은 좀 웃긴 게, 강의팔이가 그러면은 강의를 팔지 뭘 파냐? 나 강의팔이 맨날 맞다고 하잖아. 강의를 파는 사람이 강의를 파는 거 갖다 욕하는 것도 난 너무 웃기고, 그러면 강의팔이가 강의를 안 팔고 뭐 순두부찌개로 팔아야 되는 거야? 진짜 그것도 너무 웃긴데, 아무튼 간에 저한테 없는 강의도 만들어서 팔아달라고 하잖아. 내가 이제 구독자들을 이렇게 모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 고난이도고 제가 한 거라서 어렵다고 올려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후자의 경우에는 내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은 고정이 되지만 그만큼 판매까지의 가기까지의 그 난이도가 쉬워진다는 게 있죠. 대신에 내 사업 파이는 그만큼 작아진다 라는 거에 있어서 본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